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태임 기자,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네. 휴전 협상 관련 속보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네, 이란이 지금 협상 불참을 공식 통보했어요.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이란 반간영 타스님 통신 보도인데요. 이란은 그러니까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뜻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예. 이란이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밝힌 이유는 우선 이제 미국이 협상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초 협상은 파키스탄 중재 아래 이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10개 조항 그 프레임워크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협상 초반부터 이틀을 벗어난 요구를 내놓으면서 이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은 이제 미국이 좀 더 이제 강하게 휴전을 강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도 미국이 계속 이제 적대적으로 나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이란은 지금 협상장에 나가는 건 시간 낭비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장에 참석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네. 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휴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휴전 기한, 그러니까 앞전엔 2주라고 정해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휴전 기한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는 읽히는데, 근데 긴장은 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 유지하고 군사 준비 태세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란도 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 휴전 연장을 발표한 저희가 의심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이란도 결국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한 상태라 좀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약간 정리하면 휴전 기간 동안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거나 공격하지는 않는데 미국이 이란발 또는 이란으로 가는 선박은 봉쇄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협상 기한은 연장하는데 언제까지는 말 안 했고, 이란은 일단 우린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트럼프가 또 타코했다. 타코했다. 예, 트럼프 트럼프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라는 이제 그 협상에서 이렇게 항상 오락가락하는 거를 이제 비판하는 미국의 표현인데 예. 절대 휴전 그 연장 안 한다고 지금 어저께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파키스탄의 총사령관이 요청을 해서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오락가락이 이제 다 이제 읽힌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의 오락가락을 간파했다. 이미 간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란 내부에 좀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에도 당연히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근데 강경파는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군부가 좀 강경파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지금 아직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공격하고 있고, 거기 레바논 남부의 레바논 땅을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처럼 DMZ로 만들겠다. 예.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막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헤즈볼라가 우리 공격 못 하게 하겠다. 근데 그게 뭐 이스라엘 땅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레바논 남부 땅에다가 지역에. 맘대로 자기 맘대로 만들고 있어서 그거 지금 아직도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하고 최근에 이란 그 선박 납포한 거에 대해서 완전 격앙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란 이란이? 혁명 수비.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기가 자체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깼다라고 지금 이란은 보고 있으니까 예. 들어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고, 이미 공격 못 한다라는 거를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이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좀 약간 교착 상태가 있어서 미국이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지금 보면 이란이 더 고자세인 듯한 느낌인데 트럼프가 협상에 매달리고, 근데 트럼프가 워낙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언제 또 돌변해서 공격을 하고 상황이 나빠질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네, 정동영 북핵 시설 발언 왜 논란 커지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에 네. 북한의 한 핵시설에 관련돼서 언급한 것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도 최근 X에 그거 사실과 네. 달라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네, 논란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보죠.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예. 사건의 발단은 이제 지난달 6일, 3월 6일 정동영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설명하면서 기존에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확인됐던 영변이나 강선에 더해서 평안북도 구성을 이제 새롭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 부분은 그 당시 영상을 보고 와서 더 추가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구성, 강선, 그러니까 구성을 이제 이번에 새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미국이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핵시설 위치 같은 민감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은 뭐 인공 궤도나 감청 대상 통신망이 역추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정보를 음. 미국이 위성 등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를 했는데 네, 통일부 장관이 협의도 없이 그냥 가서 공개해버렸다는 게 미국 측의 네. 또는 일부의 주장인 거죠. 네, 미국에서 이제 민감한 정보를 노출했다. 어. 이렇게 되면 역추적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우리한테 주는 정보들이 뭐 하루에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월요일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거는 정책 설명이었을 뿐이지 정보 유출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구성 지역이라는 게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많이 공개된 내용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 보고 한 게 아니고 네. 이미 여러 연구서나 보고서에 구성에도 핵이 있어요라고 공개된 얘기를 그냥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미국 싱크탱크인 그 ISIS 보고서, 뭐 예. CSIS 보고서를 언급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도 요 구성을 언급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보안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구성 핵시설에 대해 공유받은 정보를 누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정부 측 지금 입장이고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순방 중인데도 SNS 통해서 그 정 장관 발언 이전에 이미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던 게 명백한 팩트다.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장관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직접 찾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왜 국회에 가서 공개를 하느냐 이걸 강력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게 네. 일단 일각 또는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 네, 성일조 의원 주장인데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한다는 거는 군사 외교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뭐 정보 공유한 게 뭐 하루에 50쪽에서 100쪽짜리 정보가 오는데 이게 한 지난주부터인가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측에서는 어제 보도 보면은 그거 사실 별거 아닌 정보였다. 중요 정보 공유는 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이번 장관의 발언 하나 때문에 네. 구성 관련 발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되냐? 이건 잘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좀 누적된 게 이번에 터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예. 이번 사안을 보고는 좀 여러 갈래의 공방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먼저 이제 정동영 장관 해명부터 보면은 작년 7월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면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는 제가 좀 국방부나 외교 쪽, 그러니까 어제 그제 좀 취재를 했을 때
그 좀 자주파와 그 동맹파 간의 갈등이 이번 사안에서 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알려진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알려졌었는데 거기 보면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위 관계자가 일종의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이런 걸 좀 언론에 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트럼프 정부 이후에 누적되어 온 이제 한미 간 갈등이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터져 나왔다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그 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법을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최근에 이제 중동 파병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좀 한미 간의 이런 신뢰가 좀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미국이 일단 통일부에 대해서든 또는 어디든 약간 불만은 있어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면 이게 합당 우리가 잘못해서인 거냐 아니면 미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냐 또 이 불만의 정도가 사실 맞냐 요 정도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복잡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명백한 거는 한미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통령까지 직접 이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이제 팩트 체크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IAEA 보고서 그리고 CSIS 국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일단 그 빅터차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그 빅터차 한국 석자는 지금 X에다가 올렸어요. 우리 그런 보고서 발행한 적 낸 없다고. 적이 없다. 예, 지금 새벽에 올렸거든요. 지금 이 밤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소스를. 근데 이제 2016년에 IAEA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ISIS네요. 이제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뭐 보고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2016년 7월 보고서입니다. 방현 항공기 공장, 방현 공군기지 또는 그 주변에 소규모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방현이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건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야 이거를 본다고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90%로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정보야라고 얘기한 거고 정동영 장관이나 통일부는 이미 구성 얘기하고 여기 우라늄 농축 얘기 나온 거는 여러 군데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보야 이게 우리가 그리고 미국 정부에 의존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혼재돼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DMZ를 평시에 우리가 그냥 유엔사 출입 허락받지 않고 출입하겠다라는 거 하나. 통일부가 그 권리 일부를 가져가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2월달에 이제 서해 훈련이 있었는데 공중훈련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미국이 이제 그 중국 그 경계선까지 간 것에 대해서 좀 충돌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 전화를 안규백 장관이 했고 브런슨 장관이 그러니까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한테 사과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 없다라고 또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사과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 주한미군 측에서 그런 걸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어요. 이게 한국의 언론 플레이한다 이거 가지고 뭐 이런 거고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이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침에 좀 속보로 들어온 건데 그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지금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이 안 되면 우리 못 하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그 쿠팡 문제까지 지금 미국이 다 연결 짓고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중동의 파병 이런 것까지 지금 불만을 한국이 따르지 않아서 불만을 이런 게 참 복합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갈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큰 갈등이냐 아니면 앞서 조태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으로 일부 미국의 불만을 우리 안 내부에서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느냐. 아마 대통령이 X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게 어쨌든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세워나온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한 것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대통령은 잠깐 이거 내부에서 이렇게 흘린다고?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친중이냐 친미냐 이 기로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면서 지금 연일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면서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FAFO라는 FAFO라는
욕이죠. 이제 뭐 욕인데 이제 뭐 욕이라기보다는 약간 관용어 같은 건데 예. 까불면 다친다. 음. 예, 뭐 fucking around, find out. 예. 까불면은 알게 될 거, 다치는 걸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거를 몰리면서 지금 이제 전선을 한미 갈등을 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도 좀 활용하려는 이런 야당의 움직임도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한미 갈등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확대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정확한 게 사실관계를 다 객관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독자 선대위 꾸린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 경기도는 아직 후보 네. 선정도 안 했는데 선출도 네, 안 맞습니다. 했는데 네. 독자 선대위를 따로 꾸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경기도는 후보 확정도 안 됐고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 의원들이 이제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도부 없이 지역에서 따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도부 믿고 기다리다가는 이제 선거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데 그 참석한 의원들은 김성교, 김성원, 송석준, 안철수, 김은혜, 김용태 이 6명 의원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유례 없는 위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단 이유는 이제 후보 결정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지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대위 꾸려서 선거 운동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아직 후보도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를 확정해 달라 앞서 좀 공간위에 그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 두 번째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 질문에 지도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런 답을 하기도 했어요. 최근 뭐 당내 독자 선대위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추경호 의원도 지역 선대위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도 장동혁 당 지도부 말고 따로 지역 선대를 꾸려갔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그냥 당대표가 짐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선대위를 꾸린다라고 하지만 일단 후보 선정은 안 됐고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가 선출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별로다. 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파전이에요.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이렇게인데 이제 후보 체급 자체가 이제 약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원래 예. 당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렇게 좀 추진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원외 중심 후보군으로 경선이 짜여졌고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 경쟁력 약하다는 말을 하면서 또 추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경쟁이 없다는 말을 이제 지도부에서 계속 하면서 또 더 상처를 낸 면도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경선 과정에서도 조강한 최고위원이 원래 후보로 신청했다가 경선 직전에 사퇴하면서 이성배 전 아나운서를 지지를 했는데 예. 양향자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인 경선 방해 행위다, 엽기 행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역대 선거 중에 보수 정당이 치르는 가장 어려운 경기도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경기도지사 선거뿐 아니라 이제 도의원 후보들도 이제 구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예. 빠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원래 국민의힘에게는 좀 불리한 지역인 건 맞는데 지금 후보들 몇 명이나 또는 공천 준비하는 거 보면은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군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원래 독자 선대위 아니면 뭐 별도 선대위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원래 다 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개별 선대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장동혁 패싱할 거야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역 선대위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그런데 당 중앙 선대위랑 함께 보폭을 맞추는데 예. 이번엔 안 그렇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 선대위를 장동혁은 패싱하고 하겠다라는 거를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 뭐 TK에서도 지금 대구 경북을 같이 하자.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거기에 지금 이철우 지사 얘기에 호응하고 있고 박형준 시장도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약간. 유행처럼 지금 돼버리는 거고 사실 2018년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지방선거 때도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다니다가 결국은 중단했거든요. 오지 마라.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뭐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금 강원도 일정이 있거든요. 예. 강원도부터 간다는데 지금 이미 김진태 지사는 쓴소리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한 상황이라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지가 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미하고 지금 이념 전쟁 이거를 좀 더 지금 SNS를 중심으로 장경혁 대표가 강조하는 것도 약간 그런 고육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다 할 후보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으니 개혁신당에서 조응천 전현을 후보로 세워서 연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일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이틀 전에 최고위원회의 한 다음에 예. 큰 선거다 보니까 고민의 지점이 조응천 의원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당 차원에서 결심하면 만반의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예. 다만 개혁신당의 당세가 정당 지지율이 2에서 3% 대충 나오거든요. 이 예. 정도. 그래서 그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쥐려면은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몸값이 올라가고 뭐 단일화 협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다. 뭐 추미애 후보가 강성이다 뭐다 하더라도 체급 차이가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캐스팅 보트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는 뭐 야권 연대 후보로 나서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정당 규모가 있는데 양보할 리는 만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 연대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정기지사 양보하면 다른 데서 개혁신당이 더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면 뭐 속된 말로 호구딜한다. 그냥 양보만 예. 하면은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능성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